여기는 산동성 동형시 광효현 부가 대문구 문화유적지입니다. 1995년에 산동성 문물고고연구소와 광효현 박물관은 부가 유적지를 다시 발굴했습니다. 이번 발굴에서 고고학자들은 뜻밖의 특별한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392호 묘에서 발견된 이 두개골은 오른쪽 두정골 뒤쪽에 직경이 30mm 안팎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는 병변이나 선천적 발달 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멍의 가장자리는 비교적 매끄럽고 뚜렷한 긁힌 흔적과 골 조직이 복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대담한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묘 주인이 생전에 개두 수술을 통해 남긴 것이 아닐까요? 고고학자들의 감정을 통해 묘 주인은 남성이며 나이는 대략 35세에서 45세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부는 대문구 문화 중기에 위치하며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입니다. 오늘날의 의학은 매우 발달되었지만 개두 수술은 여전히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천여 년 전에 대문구 문화의 선조들이 과연 이러한 수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고학계와 의학계 전문가들이 이 두개골에 대해 합동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X선 촬영, CT 촬영 등 검사와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묘 주인은 생전에 두개골 외상을 입었고 확실히 개두 수술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멍 가장자리의 치유 상황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환자가 개두 후 몇 년 동안 생존한 후에야 사망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이번 수술이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조기의 개두 수술로 선사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개두 수술을 했고 어떤 메스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6천년에서 4,400년 전 사이에 산동이라는 땅에 살았던 대문구 문화의 선조들이 어떤 전설을 창조했는지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돈자 대문구 문화유적지는 산동성과 인접한 강소성 비주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976년에 남경박물원은 이곳에서 세 번째 발굴을 진행하여 특별한 고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노인 남성의 고분으로 부장품 중에는 비교적 많은 채색 도기가 놓여있는 것 외에 또 5점의 채도를 그린 안료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천연 자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석은 물을 묻혀 갈면 붉은색 분말이 되며 이 붉은색 분말은 부장된 도기의 홍채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묘 주인이 생전에 도기 생산에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장인이거나 뛰어난 기술을 가진 채도 화가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대돈자 유적에서는 도기 가마도 여러 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전문적인 도공도 있고 무리를 지어 있는 도기 가마도 있어 대문구 문화 시기에 도기 생산이 이미 농업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제 분류가 되었으며 이미 상당한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대문구 문화유적지에서 출토된 채도입니다. 소위 채도란 붉은 도기에 채색 무늬를 그려 구운 것입니다. 이 채도들은 다채롭고 의미 있는 무늬 문양과 매우 신미적인 구도 형식을 갖추고 있어 대문구 문화 시기의 도기 제작 장인의 뛰어난 창작 재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태안 대문구 유적지 2005호 묘에서 매우 정교한 채색 도기 굽접시가 출토되었습니다. 지름은 26cm, 발 지름은 14.5cm, 높이는 28cm입니다. 굽접시 주둥이 가장자리에는 갈색과 붉은색으로 삼각형과 여러 개의 선이 교차하는 문안이 그려져 있으며 복부에는 짙은 붉은색 도기 옷에 6개의 사각형 팔각 별 모양을 흰색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무늬 장식은 구도가 대칭적이고 색채 대비가 강하여 우리나라의 진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这个彩陶不是本地的传统，它可能是从中原传播过来的，但是被它吸收之后呢，发展出自己的一些特色，还有自己这个一些，比如说黑彩、白彩、红彩相间的啊，或者是红白彩相间的这种纹饰啊，然后这个陶器做的也很精致，造型也多样。大洪早期阶段，早期的陶器有一定数量彩陶，到了中期呢，彩陶就减少了，到了晚期就更少了，就消失了。到了中期，黑陶增多，特别是在墓葬里边，黑陶占多数了。到晚期，黑陶是大量的。你再比如说，在早中期没有白陶，啊，在这个晚期，突然出来了这个一定数量的白陶，这也是一个很大的一个特点。 태안 대문구 유적지에서도 비교적 완전한 도기 가마가 발견되었으며 형태는 횡혈료로 가마실, 가마석쇠, 화도 및 화당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도기 가마에서 홍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회도, 흑도, 백도까지 만들 수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소성 과정에서 가마를 밀봉하지 않거나 가마를 단단히 밀봉하지 않으면 도기가 소성 과정에서 산화되어 환원된 도기는 홍도가 됩니다. 일정하게 태워 도기를 폐쇄하면 소성된 도기는 회도가 됩니다. 회도를 소성한 기초하에 다시 탄소를 침투시키면, 즉 다량의 탄소 물질을 가마에 넣어 그것이 도기의 벽에 침투되면 소성된 도기는 흑도가 됩니다. 이것은 서하후 유적지에서 출토된 긴 다리 흑도잔으로 태 두께가 겨우 1에서 2mm에 불과하며 새까맣게 윤이 납니다. 흑도를 연마하고 굽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공정으로 숙련된 전문 장인이 제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 다리 흑도잔은 용산 문화 시기에 이르러 유명한 달걀 껍질과 같이 얇은 도기로 발전했습니다. 我们都知道，山东龙山文化它的陶器发展到一个高峰，所谓叫蛋壳陶，啊，非常薄，又黑又亮，啊，简直堪称艺术精品。那这种工艺的出现，它不是偶然的，是前面有长期的大木口文化这个制陶工艺奠定的一个基础。到了龙山时期，这个黑陶又发展到一个高峰。 홍도, 회도, 흑도와 비교할 때 백도의 발명은 도기 역사상의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백도의 원료는 자기를 만드는 고령토로 점토가 비교적 낮고 제작 기술 요구가 더 높으며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점토로 만드는 도기의 소성 온도는 일반적으로 섭씨 1000도 이하이고 백도의 소성 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백도의 등장은 도기 제작 역사상의 큰 발전으로 이후 자기 발명을 위해 기술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대문구 문화 각 유적지에서 출토된 백도입니다. 백도 그릇은
그릇 벽이 얇고 균일하며 깨끗하고 소박하며 색상이 밝고 질감이 단단하며 두드리는 소리가 맑아 손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중국, 나아가 세계 고대 도기 제작 기술의 최고 수준을 대표합니다. 대문구 문화 시기의 도기는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높아 고고학자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태안 대문구 중후기 유적지에서 1959년에 처음 발굴할 때 얻은 완전하고 복원된 도기는 16개 대분류와 35개 소분류로 나뉘며 무려 1015점에 달해 그 수량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른 대문구 문화 중후기 유적지에서 출토된 각종 도기는 더욱 셀 수 없이 많았으며 그 수량은 조기 유적지보다 몇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문구 문화 중후기에 도기의 수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문구 문화 조기와 중후기 도기의 비교 연구를 통해 고고학자들이 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대문구 문화 조기의 도기 제작 방식입니다. 손으로 만든 도기 반제품을 물레 받침대 위에 놓고 물레를 천천히 돌려 도기의 외형을 다듬는데 이를 습관적으로 느린 물레 다듬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문구 문화 중후기의 도기 제작 방식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느린 물레를 사용한 것을 기초로 대문구 문화 선조들은 도기 물레의 빠른 회전 기술을 창조하여 도기 반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사용할 때 한 사람은 물레를 돌려 빠르게 회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도기 물레가 회전하여 형성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민첩하게 양손을 놀려 도기 흙을 필요한 그릇 모양으로 빠르게 만듭니다. 빨리 돌아가는 물레로 도기 반제품을 성형하는 기술은 도기 생산 역사상의 혁명으로 도기 벽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고 규칙성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형 도기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몇 배, 수십 배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문구 문화 후기에 이르러 빨리 돌아가는 물레로 도기 반제품을 성형하는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어 도기가 더 큰 규모로 대량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생산 도구의 혁신은 대문구 문화 중후기의 도기 산업을 도기 생산 역사상 비약적인 발전 시기에 놓이게 했으며 또한 해대 지역의 도기 제작 기술이 각 지역의 선두에 서게 하여 그 후에 용산 문화가 도기 제작 역사상 정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整个海带地区史前文化制陶也非常发达，在大汶口这个文化阶段呢，就体现的也非常充分。比如说，我们发掘任何一个大汶口文化的遗址，都会出土大量可以复原的陶器，它的数量就相对来说比在其他省份发掘同时期的史前遗址感觉要多得多。 就是制陶也相当发达，而且它制陶工艺相当的先进。 이것은 태안 대문구 유적지 26호 묘에서 출토된 두 개의 상아 빗으로 상아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갈라진 틈 사이마다 둥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빗몸에 무늬를 새기고 평행하는 세 개의 긴 모양의 구멍으로 팔자 모양을 이루었으며 내부에는 T자 모양의 문양을 채웠습니다. 주변에는 막대 모양의 구멍을 통해 테두리를 형성하고 하부에는 17개의 촘촘한 빗살이 있어 정교한 투조 공예를 보여주며 북창적인 장인 정신은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녹송석은 그 화려한 색채로 선사시대 많은 지역의 선조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대문구 문화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문구 문화 선조들은 녹송석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묘지에서 녹송석 장신구가 출토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대문구 문화 선조들이 혁신적으로 녹송석을 상하와 골각기에 상감하여 새로운 장식 공예를 형성한 것입니다. 대문구 유적지 4호묘에서 삼각형 골조통이 출토되었으며 기구 표면의 상부, 중간, 하부에는 각각 볼록한 줄무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줄무늬 띠 사이에는 녹송석 원반 5개가 박혀 있어 대단히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대문구 문화 시기의 골각 치아기 제작 기술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작 기술도 뛰어나고 조형이 아름다워 당시 골각 치아기 제작 기술의 최고 수준을 대표했습니다. 코끼리, 사슴, 멧돼지, 곰 등 대형 동물의 뼈와 이빨은 다양한 복잡한 공정을 거쳐 투조와 상감이란 고난이도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골치아기를 제작했으며 일부는 절세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골치아기는 주로 대형 고분에서 출토된 것에서 추단하면 대문구 문화 중후기에 사회 상층을 위해 특별히 봉사하는 장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상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옥기 장인들도 있었으며 그 중에 종류가 다양하고 솜씨가 정교한 옥장신구는 당시 옥기 생산의 큰 분야였습니다. 1959년에 대문구 묘지에서 처음 발굴된 133개의 고분 중에 근 30개의 고분에 옥장신구가 들어있었습니다. 화청 유적지에서는 더 많은 옥장신구가 출토되었습니다. 각 대묘의 묘주인들은 옥으로 만든 머리장식, 목걸이, 대흉패 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문구 문화유적지에서도 옥고리, 옥황, 옥구슬, 옥관으로 구성된 머리장식, 귀장식, 손목장식을 포함한 많은 옥장신구가 출토되었습니다. 옥장신구 중에는 호대 묘지에서 출토된 사각형 옥벽, 야전 묘지에서 출토된 옥화와 몇몇 묘지에서 출토된 옥원추형 기물 등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대문구 문화의 옥기 생산이 처음에는 북방 홍산 문화와 남방 양저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후기에 이르러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자신만의 독특한 옥기 문화와 독립적인 옥기 산업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他们之间是发生密切的交流，比如包括都流行以玉为贵的信仰，这个尊贵的人随葬玉器，表明他们当时有一个早期中华文化圈。但是同时他们有自己，包括以玉为贵，各地的玉器还不一样，比如良渚玉琮、玉璧、玉钺，对吧？然后呢，红山那边玉龙啊、玉龟啊等等，咱这边大汶口有它自己的特色。 많은 옥기 중에서 아벽은 대문구 문화 옥업의 창작으로 후대 하상주 3세대 옥예기 아벽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红山和良渚那么多玉器，完全没有这种玉器，所以我就说，我最早是通过这个崖壁来这个论证，肯定是海带地区有它自己独立的这个玉器文化和玉器系统，是吧？它有这个良渚完全没有的器型。 他们都没有器型，只有我们有，崖壁是一个代表。 옥월은 서궐에서 발전하여 온 것이며 대문구 문화에서 독특한 옥기 대표가 되었습니다. 옥월, 옥벽, 옥도 등 대형 옥기와 아벽은 부유하고 특별한 신분 지위의 상징물이며 의례 행사를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한 예기입니다.
경제 발전, 특히 수공업 분업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개선시켰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대문구 문화의 선조들이 다채로운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인묘지의 한 묘에 사자의 두 팔에 24개의 도기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대돈자 묘지의 한 묘에서 꿰서 만든 구멍을 내어 꽃을 조각한 골주가 출토되었습니다. 야전 묘지의 한 여성 묘에는 사자의 머리에 옥탄환, 쌍연환, 사연환이 있었으며 녹송석 거리가 출토되었습니다. 기타 묘에서는 귀걸이, 목걸이, 흉패, 놀이개, 팔장식, 반지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신구들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며 주로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정취를 더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문구 문화 장신구의 성행은 한편으로는 당시 신미의식의 표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가 상당히 발달하여 사회생활이 활발해지고 사회 전체가 비교적 부유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从这个墓葬来看，当时这个反映的社会，大国中晚期还真是说，这个进入了一个比较富裕的这样的一个时期。当然，也可能有人认为大公口这是一比较厚葬，墓葬里放的东西放的很多，啊，可能也有一定的关联。首先，当然你在生产出这么多东西来。 서하호 유적지의 한 대형 묘에는 119점의 도기가 부장되어 있었습니다. 릉양하의 한 대묘에서는 부장품 141점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에는 긴다리 백도잔, 긴다리 흑도잔, 채색 회토동이 등 137점의 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대문구 유적지 10호 묘입니다. 묘 주인은 노년 여성으로 몸 전체에 2cm 두께의 옷이나 덮개를 덮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77개의 단품으로 구성된 3개의 꼬챙이 장식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상아빗과 뼈비녀, 옥팔고리, 녹송석이 박힌 옥반지, 골조통, 상아조통이 있었습니다. 부장된 도기는 모두 93점이며 가장 정교한 채색 도기단지와 광택이 있는 흑도가 있었습니다. 이 대묘에는 당시 사회의 거의 모든 필수품이 아닌 첨단 제품들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부유함을 과시하고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就是方方面面吧，反映当时一个高水平的发展状态啊，所以整体上可以说它是一个很发达的文化啊，也是一个很发达的史前社会。黄河下游应该说是史前文化当中始终是比较发达的区域，它的陶器的最早的出现，它的塑作农业的最早的出现，它的精致的陶瓷最早出现，然后木质的棺椁制度、陶制的酒礼器反映的等级制度等等，应该说都是在当时的全国范围内是领先的，或者最起码在第一方阵。 고고학자들은 대문구 문화 중후기 농업과 가축 사육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수공업 제품이 다채롭게 발전하여 선사시대 해대 지역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점차 번영으로 나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더 많은 고고에 근거하여 대문구 문화의 중후기 단계에 이르러 경제와 문화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동방 해대 지역의 대문구 문화의 선조인 동이족 민족은 대규모의 서진 물결을 시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하남 동부의 상구와 주구 일선으로 진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남 서부의 락양 분지, 산서 남부의 림분 분지, 남양 분지 및 호북의 한강 유역까지 진격했습니다. 동방 대문구 문화에서 온 동이 선조들은 강력한 물결을 일으켜 동방의 영향력을 해대 지역 외에 더 광활한 지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